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들 일당백 미술편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와 함께 오늘부터 미술 작품 소개해 주실 작가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이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대 이 작가입니다. 네, 미술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을 저희가 모셔서 정말 살면서 이 정도 작품은 봐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 작품은 우리가 감상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할 만한 작품들, 과거 아주 유명한 정말 클래식한 작품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대 작품들도 소개를 해주실 거죠? 흔히들 뭐 교과서에서 봤거나 아니면 뭐 시립미술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보셨던 네. 작품들도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네, 이분이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그 레어템입니다. 쓸데없이 고학력, 지금 박사 과정. 사실 작가분들 가운데 박사 과정까지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많진 않았었는데요. 네, 요즘 많아졌나요? 요즘 들어서 아무래도 네. 작가들이 경제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제 생활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강의다 보니까 박사들을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고스펙의 우리 홍대 이 작가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100편의 미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주실 작품 어떤 거 골라오셨습니까? 네,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네. 아마 이 작품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 작품 중에서 뭘 많이 봤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마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실 텐데.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네.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 네. 그리고 해바라기, 네. 자화상. 맞아요. 맞죠? 네.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네. 진짜 세 개 맞습니까? 네, 그 세 개 맞고요. 그래요? 굳이 뭐 하나 더 네. 얘기하자면 네. 밤의 카페테리아라고 아마 뭐 책받침이나 아니면 뭐 교과서나 네. 그런 엽서 데서- 같은 데 있는.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빅3는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그다음에 자화상 플러스 하나 정도 껴주자면 그 밤의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 네. 그겁니까? 네. 고흐의 작품 요거가 제일 유명한 거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네. 아니야 이게 더 유명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대중적으로. 네,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작품 또는 네 작품 정도가 그래도 많이 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고흐는 반시예요? 반기문이랑 같은 성씨입니까? 어떻게 되는 뭐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뭐 하나의 팁 아닌 팁 네. 이런 거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나 오늘 우리 고흐 전시 보러 갈래? 나 고흐의 이 작품 좋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사실상 성이 고흐가 아니라 반 고흐가 성이고요. 빈센트가 이름. 빈센트가 이름이고. 네. 그래서 이름을 얘기할 때는 반고흐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고흐 전시 보러 갈래? 딱 이러면 예를 들면 정프로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뭐 저프로님 아니면 뭐 징프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줄여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반 빼고 얘기하면 틀린 겁니까? 네,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그냥 고흐라고 하는 수도 있고 반고흐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네, 반고흐까지가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네. 예전에 박지성이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같이 활동했던 네. 리트 반 니스텔루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네. 반 니스텔루이를 니스텔루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 반, 폰, 뭐 이런 성이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성들이 많은데 그거까지 해줘야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뭐 귀족 가문의 어떤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박지성의 손흥민이에요. 저는 손흥민. 손흥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박지성 팬분들 달려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이 이거 딱 하나인 거예요? 아니면 짝퉁 그림이 많은 거예요? 자화상이 42점을 그린 것처럼 반 고흐가 해바라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대요. 자화상이 42점이 됩니까? 네, 42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경매장 뭐 이런 데서 저 반고흐의 무슨 저 자화상 뭐 몇백억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네, 네. 자화상 딱 한 개가 아니고 네. 42개 중에 한 개가 팔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경매장 같은 데서 반고 작품이 나오면 네. 엄청난 아마 화제가 될 거예요.
아, 요즘 같은 때 나오면 요즘뿐만 아니라 네. 예전에도 반고 작품은 반고는 네. 작가 활동을 대략 10여 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고 아, 그래요? 네, 작품 수는 많기는 하지만 작품 활동 수가 많지 않고 이제 자살을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반고 작품이 이제 이런 시장에 나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42점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저같이 미술하는 사람들 보면 네. 아, 왜 42점밖에 안 그렸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해바라기도 12점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 해바라기도 네네. 다 반고우 거예요, 그러면? 네, 다 반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어찌 보면 해바라기 연작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럼 정확하게는.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네. 뭐 해바라기 12점이나 그리긴 했지만 그중에 제일 비싼 게 따로 있나 또? 뭐 12개 가격이 조금씩 다르겠죠.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경매 그 상황에 따라 아니면 네네네. 어떤 시기에 따라 네. 이렇게 다르지만 분명한 거는 엄청난 가격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네. 그 작품 위주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좋습니다. 생각을 해서 그 작품을 준비했고요. 네. 이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실제로 봤고, 실제로 봤어요? 네, 봤죠. 얼마나 합니까,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아, 작아요? 네, 이 정도? 이 정도? 아, A3에서 뭐 한 네. B2 정도 사이? 네. 예. 근데 이제 그 인상파 화가들 작품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 전에 그렸던 뭐 로맨티시즘이나 왕정 화가들 뭐 그런 작품들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반고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는 이제 풍경화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풍경화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풍경화를 그리려면 당시에는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처럼 그걸 보고 뭐 컴퓨터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캔버스를 직접 들고 물감을 들고 직접 가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아. 근데 이제 캔버스 사이즈가 굉장히 크면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작다고 해요.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 작품들 보면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럼 막 저 벽 크게 걸만한 이런 작품들은 해바라기 중에는 없겠네, 그죠? 없어요. 아, 다 대충 그냥 뭐 들고 네. 다닐 만한 네네네. 사이즈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네. 때 뭐 백호 작품 얼마야? 근데 백호 작품이 높이가 한 160cm 정도 되거든요. 100호 정도 되면. 네. 근데 이제 그런 작품을 일반 사람들이 집에 걸려면 네. 거실이나 뭐 그런데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반고 작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한 20평대, 30평대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걸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살 수가 작품 없죠. 하나면 아파트 20 한 단지를 사죠. 20평대 단지를 사야 되잖아요. 네. 훔쳐가기 좋은 사이즈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반고 작품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겠지만 네. 가끔씩 도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갤러리 뭐 내셔널 갤러리가 될 수도 있고 야, 뭐 오르세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도난 사건이 가끔씩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작물로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작물을 거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묵혔다가 뭐 팔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뭐 고우 작품, 반고우 작품 같은 경우 어디 작물로 사기 쉽지는 않겠네 이게. 그렇죠. 작품 수가 네. 뭐 총 1000여 점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고만큼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1000점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피카소가 될 수도 있고 앤디 워홀이 될 수도 있고 그 작가들은 몇만 개를 남겼어요. 작품이? 네. 아, 그러면 너무 희소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희소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반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캔버스에 유화 작품이 많고요. 뭐 피카소나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파나도 많고 드로잉도 많고 근데 이제 그걸 다 포함해서 몇만 점이 되기도 한다 네, 이거죠? 몇만 점이에요. 네. 그럼 우리 홍대희 작가님은 몇 점이죠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네. 제가 이제 뭐 미대를 들어가서 작가 생활 한 10년 정도 했는데 어딘가에 걸려 있거나 혹은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게 그게 저의 가장 큰 반성의 지점인데 네. 저는 한 200점 적어서 반성해? 많아서 반성해? 적어서. 아, 200점이나? 네, 네. 200점 다 하면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뭐. 네, 이 정도 해서 뭐 네, 더 네. 이상 아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반고흐의 해바라기. 네. 여기 아주 그 강렬한 그 붓으로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그린 거 그거죠? 네, 네, 네. 예, 지금 아마 영상으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릴 텐데 혹시 음성으로 듣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 미술편만큼은 좀 영상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이 작품은 그냥 반고흐 작품이라 유명한 거죠? 아니면 뭐 그림 자체가 뭐 뛰어난 뭐가 좀 있습니까? 조금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정프로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반고흐 작품에서 유명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어떤 홍대 이 작가가 그렸다. 그러면 뭐 홍대 이 작가의 해바라기죠. 아, 그러면 뭐 한 50만 원? 그렇게 싸진 않아요. 저도. 아, 그래요?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그렇게 저렴하지 네.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홍대 작가님의 그림이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비싸게 거래되진 않았을. 네. 그러니까 반고흐의 작품이라 이렇게 유명하고 반고흐의 작품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는 이 작품. 그래도 뭔가 이 의미가 좀 있거나 뭐 네. 특징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유명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선 반고흐 작품이 자화성도 그렇지만 네.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꽃의 개수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12작품이나 그렸고 네. 했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고흐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되게 좋아해서 아, 그런 거 보니까 그 별이 빛나는 밤 그것도 네. 그 달인지 구름인지 하여튼 약간 그렇죠. 좀 노란색으로 좀 네, 그리겠죠? 노란색이 이제 달무리처럼 이렇게 네. 퍼져나가게 그 밤에 그 푸른색과 약간 동글동글 네. 그래서 뭐 88년에 네. 그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아르레 1800이에요? 1900이에요? 1888년 1888년. 네. 1888년에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르이라는 곳에서 네. 화가 공동체를 이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아, 반고흐 씨가 반고흐가. 네.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고갱? 네, 고갱 들어보셨죠? 고갱 알죠. 네. 둘이 굉장히 친했다가 헤어지고 반고흐가 또 귀를 잘랐잖아요. 네.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슬픔과 그것 때문에 귀를 잘랐는데 그게 이제 고갱과의 이야기. 그다음에 아를로 가서 이제 화가 공동체를 만들 때 뭐 집 같은 경우를 노란색으로 칠해가지고 우리 거기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림 그리자 뭐 이렇게 했을 정도로 네네. 노란색을 좋아했다고 왜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한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네. 예를 들면 정프로님은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저는 살색 좋아합니다. 왜? 하지만 이 살색이라는 거 이거 약간 좀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살색이라고 하면 안 그렇게 돼요. 하면 안 되죠. 살구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색이 됐든 살을 표현하는 색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네. 뭐 반고도 뭐 해바라기가 뭐 해를 보고 있고 네.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뻔한 그런 이야기들이 해바라기 하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해를 바라보고 이제 꽃도 되게 크고 뭔가 되게 충직? 해가 상징하는 것들이 또 이제 밝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에게서 해는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해요. 해. 여러분 바라기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해바라기를 저도 모르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 해바라기 작품은 반고흐가 그랬을 당시에도 유명했습니까? 아니면 저 사후에 유명해진 거예요? 반고 같은 경우는 사후에 유명해진 걸로. 아, 그래. 살아있을 때는 뭐 별로 이렇게 큰 돈 못 버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네네네. 이제 인상파 화가들 네. 뭐 예를 들면 반고흐가 될 수도 있고 모네, 마네, 뭐 고갱 한해 만해도 있죠. 미안합니다. 등등등. 네. 네. 그런 작가들이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인상파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고 색감도 정말 환상적이라고 네. 얘기하겠지만 당시 100여 년 전만 해도 네. 그때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그림이었어요. 아방가르드 하던 게 뭐예요? 전위적이다? 그렇죠. 이게 아. 뭐 한 거야? 그림을 왜 이렇게 그린 거야? 벤츠도 아방가르드 시리즈가 있거든요. 예, 엘레강스 시리즈가 있고 아방가르드가 같은 모델인데 두 가지로 나옵니다. 네, 저는 이제 미술 작가라 그런지 아방가르드라는 단어에 호감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번다면 벤츠 아방가르드로 갑니까? 엘레강스는 좀 아저씨 같아서. 일단 그림부터 잘 그리시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상파 작가들을 아방가르드한
작가 작품이라고 봤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전위적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네. 당시만 해도 이제 예술 이런 거 하면 유럽이고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막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신생 국가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약간 졸부 느낌. 네, 네. 그렇죠. 졸부인데 졸부들이 돈을 많으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예술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뉴욕에서도 당시 유럽에서 엄청나게 아방가르드하고 이게 예술이다 하는 작품들이 있어야겠다는 어떤 뭐 컬렉터 부자가 당시에 유명했던 그 인상파 화가 작품들을 대거 구입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대거 구입하고 뉴욕에서 전시를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방가르드한 미술 작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작품이 된 거죠. 아, 그래. 인상파 화가의 작품들이라는 게. 네. 그래서 반고흐는 살아있을 때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뭐 모네라든지 네. 뭐 고갱이라든지 폴 세잔이라든지 등등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아, 세잔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뒤입니까? 태어난 거는 비슷비슷한데 아무래도 버티는 거죠. 아, 좀 더 오래 살았구나. 네네네. 예.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 저 인상파 화가 분들이 그렇게 오래된 분들이 아니네. 저는 한 3,400년 이상 된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한 100여 년 됐죠. 아, 그래. 그럼 잘하면 사진도 있겠네, 이분들. 사진 있죠. 왜냐면 카메라가 19세기 초 중반쯤에 나왔으니까. 아, 이분들 있어요. 사진 있어요? 있어요. 네. 사진 있고 반고흐가 아, 그래요? 어렸을 적 살았던 집도 사진으로 남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덜란드. 왜 이렇게 오래된 느낌이지, 이 사람들? 자, 하여튼 뭐 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좀 숨어 있는 네. 반고흐의 해바라기. 노란색에 천착한 뭐 사연 같은 게 혹시 좀 나온 게 있나요? 그냥 노란색을 좀 좋아한 건가요? 노란색을 개인적으로 좋아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당시에 19세기 중후반 이때 그 예술가들 그다음에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프랑스 파리 카페에 모여서 네. 압생트라는 술을 많이 즐겨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압생트. 네. 그 에메랄드 빛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딱 보면 굉장히 예쁜 색깔로 돼 있는 술이 있어요. 네. 근데 도수가 막 거의 70도에서 90도? 그래요? 네, 굉장히 세가지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마시는 방법이 그 옛날에 1995년에 디카프리오가 나온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토탈 이클립스. 네, 랭보 역으로 나온 네. 거기가 이제 배경이 19세기 후반 파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압생트라는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술을 이렇게 잔을 놓고 구멍이 뚫린 스푼을 그 위에 얹어놓고 구멍이 뚫린 스푼. 네. 네. 그 다음에 각설탕을 위에 얹어놓고 네. 그 위에다 술을 이렇게 본것 부어요.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각설탕에 불 붙이고. 불 붙이고. 네. 그러면 조금 도수가 중화가 되겠죠. 알코올이 약간 날아가면서. 네. 네. 근데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네. 그래서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은 괜히 압생트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요. 아, 이런 것 좀 마셔줘야. 왜냐면 색깔이 에메랄드 빛으로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제 설탕이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불투명해지고 좀 탁해지는 색깔이 있는데 그 술을 반고흐가 굉장히 즐겨 마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세기 초반에 그게 너무 도수도 높고 네. 이 술을 마시면 네. 부작용이 환각 증세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 워낙 도수도 높고 하니까. 네, 일종의 마약 같은 느낌. 네. 그래가지고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유럽에 금지가 됐었어요. 전지. 그래서 한동안은 압생트를 마실 수가 없었고요. 20세기 들어와서는 그러다가 이제 뭐 한참 지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중화해서 지금은 40도에서 70도 네. 정도 되는 압생트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압생트를 마시면서 압생트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환각 증세가 있고 그 보이는 게 좀 노랗게 보이는 어떤 그런 증세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반고흐가 약간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구나.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노란색으로 그렸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막 퍼지고 막 이렇게 그리는데 그게 그 영향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군요. 이야기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 현 시점에서 압생트란 술을 파는데 포장지에 고흐 자화상 그림이 있는 포장지가 있을 정도로 네네. 압생트 하면 반고흐, 반고흐 하면 압생트 약간 이런 공식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아, 그래서 노란색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군요. 네네네. 그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누군가와 함께 뭐 미술 작품을 보러 간다든지 네. 이럴 때 이제 좀 아는 척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해바라기는 작품을 딱 봐요. 뭐 이렇게 썰풀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좀 뭐 예를 들면 미술 작품을 좀 설명해 주신다고 치고 네. 잠깐 좀 요 작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색감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던 압생트 네 이런 것도 만약에 껴서 좀 얘기 좀 해주고 껴서 얘기하고 네. 이따가 우리 압생트 마시러 가볼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작업 쪽으로 자꾸 너무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해바라기가 음. 12작품이나 그렸대. 그거 알고 있었어? 그러면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네. 이게 사이즈가 네. 우리는 이 작품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 화면이나 뭐 교과서나 이렇게 많이 그렇겠죠. 봤잖아요. 네. 그러면 막연하게 예전에 유명했던 화가들 그림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작잖아요. 음. 이 작품이 실제로 얼마나인지 알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거 실제로 이렇게 되게 조그맣고 모나리자도 실제로 보면 되게 조그맣잖아. 네네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괜히 모나리자 얘기해서 모나리자 뭐 봤었지? 뭐 이런 얘기. 봤었지? 못 봐.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못 보지만 우리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네. 같이 보러. 쉽게 통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전 이제 사진상으로 보는 거긴 한데 네네. 이게 약간 그림이 이게 좀 물감 자체가 좀 입체적인 물감입니까? 아니면 보기에 그렇게 잘 그린 겁니까 이게? 울퉁불퉁해 보이거든요. 네, 인상파 화가들이 그리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물감 양을 조금 두껍게 발랐어요. 그래서 물감 자체의 두께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작품을 보면 물감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미술 작품들이 있으면 이제 조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조명 때문에 물감 두께가 나온 그림자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반고흐 작품 같은 경우는 네. 거기서도 특별 관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조금 이제 멀리서 멀리서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인상파 화가들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 좀 거친 붓터치라든지 그러니까 인상파라는 게 그 빛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거를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네가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그 작품 때문에 인상파 임프레셔니즘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모네로 시작한 거예요? 네, 모네의 작품을 때문에 인상파라는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모네 하면 이제 빛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표현한 화가 약간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반고흐도 당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네. 압생트 마시면서 약간 알딸딸한 상태에서 또 술 마셔? 네, 빛에 보이는 이 해바라기가 네. 어쩔 때는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은 뭐 약간 밝은 하얀색이 들어간 네네네. 노란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물감을 바른 거죠. 그래요. 자, 일단 저희가 오늘 그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 작품을 좀 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여러 작품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테지만 아마 이 작품 정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오늘 나온 뭐 반 고흐라고 꼭 해야 된다, 고흐가 네. 아니다. 네. 그리고 해바라기 작품이 무려 12작품이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림이 크지 않다. 그거는 옛날엔 들고 다녔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훔쳐가기도 수월했다. 뭐 이런 얘기들. 훔쳐가면 아마 세계 톱뉴스에 나올 거고. 세계 톱뉴스에 나오고 장무라비한테 팔기도 좀 쉽진 않을 것이다. 애매하고. 어떻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저희가 좀 그림과 함께 감상을 좀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홍대 이 작가가 알려주지 못한 해바라기에 관한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선정해서 다음 시간에 그 사람을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번에 이제 좀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아주 유명한 옛날 작품이니까 다음 시간엔 조금 현대 작품 한번. 네. 괜찮겠습니까? 네, 현대. 네, 말씀하세요. 소화하실 수 있죠? 현대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 작품, 현대 작가들이 조금 더 좋고 그래요? 다가오는 게 있기 때문에 현대 미술 작가 소개하는 게 조금 더 그렇습니까? 편하긴 하죠, 사실은. 그래요? 네. 자, 자신만만한 우리 홍대 이 작가님, 그럼 다음 시간에 현대 미술 작품 중에 나중에 한 50년, 100년이 지나면 정말 해바라기처럼 아주 뜰만한 작품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홍대 이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